오후 통제라. 자, 본격적으로 기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얘기했었지. 기체가 화투에서 막 킬러 문제가 나오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렵긴 한데 모르겠어. 원래 뭐 내용이 쉽잖아요. 보통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데는 이론이 쉽단 말이야. 이론이 쉬우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미적분이 그렇단 말이야. 미적분이 이론이 쉬우니까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얘가 이제 이론이 쉬워. 근데 완벽하게 거의 화원 1단원이랑 대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그 양적 관계 푸는 느낌,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대체로 그래도 그때 그거보단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 일단 화투의 본격적인 기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단 기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공식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 뭐가 있을까요? 기체에 대해 알고 있는 뭐 공식, 법칙, 기체 법칙. 이 사람들이 여기는 화원 수능을 안 한다고 쳐도 여기는 화원 수능을 할 건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체 법칙. 동적 평형 아니고. 화원 1단원에 나오는 기체와 관련된 법칙. 법칙자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우리 화원에서 배운 것 중에 법칙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 응? 응. 허허. 허허허.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이런 거는 그 화원 이전에 다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건 딱 기체에 한정된 법칙이 아니니까. 기체 한정된 법칙 같은 경우는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 뭔지 잠깐 떠올려 봅시다. 아보가드로 법칙 뭐였어? 질량이 나온다고? 압력과 압력 온도가 일정할 때 그걸 좀 부피랑 뭐랑 물수랑 비례한다 라는 거지.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였어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면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사실 되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거야.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그래서 기체 종류와 상관없이 부피랑 몰수랑 비례해. 이런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면, 표준 조건 0도 C일기압 기준으로 했을 때 1몰의 부피가 22.4리터야. 뭐 종류와 상관없이.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 종류와 상관없이는 기체 공식이라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H2를 갖다 놓고 O2를 갖다 놓고 H2O 기체 수증기를 갖다 놓고 CO2 기체를 갖다 놓고 이 네 가지로 동시에 실험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라면 부피랑 몰수가 완벽하게 비례해야 된다는 거지. 얘 1몰, 얘 1몰, 얘 1몰, 얘 1몰의 부피는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표준 상태라면 전부 22.4리터. 이게 25도 C일기압이라면 20도 C일기압이죠. 20도 C일기압이라면 전부 다 24리터. 이런 식으로. 뭐 외워야 될 부분은 이건 아니고, 이쪽을 일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공식 맞잖아. 그치? 원래 알고 있었던 공식 맞으니까 이쪽을 말 그대로 공식화해 봅시다. 뭔가 수학적으로 도식화해서 공식화를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압력에다가 쓰는 조건이 뭐예요? 압력에다 쓰는 기호가 뭐야? 아니 이 사람들 압력은 영어로 pressure, 그쵸? pressure니까 P를 쓰는 거고,
온도는 T, 템퍼리처. 그쵸? 부피는? 부피 기호. 부피 영어로? 볼륨. V. 그리고 몰수는 그냥 보통 스몰 n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어차피 압력하고 온도는 일정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은 어떻게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그대로 돼 있죠. V는 n과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걸 어떻게 많이 표현하냐면요. n분의 V는 K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화학을 하는 동안 특히나 화투에서는 이 라지 K 있잖아요. 이 대문자 K. 요게 그 절대 온도의 단위로도 쓰이지만 그건 단위로 쓰일 때고 말고 단위와 기호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단위랑 기호는 엄연히 달라. 그래서 지금 이걸 기호로 쓸 때는 항상 이 K는 상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하지 않을 값이라는 거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일정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n분의 V는 K 이렇게 하면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지. 그렇지? 왜 V랑 n이 항상 일정하니까. V가 2배가 되면 n도 항상 2배가 되어야 일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비례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비례라고 하는 걸 수식화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원래 아보가드로 법칙 우리가 작년에 배웠었던 그냥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딱히 이야기할 건 없잖아. 그러면 그냥 그걸 가져왔을 때 압력 온도가 일정한 상황이니까 얘네 얘기는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부피랑 몰수가 이렇게 비례한다. 이걸 요렇게 도식화할 수 있다. 수식화할 수 있다. 요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깐 생각해 줘야 될 게 왜 아보가드로 법칙은 압력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랑 몰수의 관계를 밝혀놨느냐. 요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거지. 왜겠어? 왜 압력 온도를 일정한 조건에 넣어줘야 되는 걸까요? 다른 것들도 조건은 되게 많잖아. 근데 다른 조건은 왜 안 갖다 쓰고 이 두 가지를 갖다 썼을까요? 왜일까? 자, 너네가 화학 실험을 해서 어떤 뭐 공식이나 뭐 이런 걸 만드는 어떤 화학자들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화학자야. 그럼 우리가 화학자인데 내가 뭐 A랑 B의 관계를 밝히고 싶어. 그래서 막 열심히 실험을 해. 그래서 A랑 B를 관계를 밝히는 와중에 이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실험은 뭐하고 뭐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되네.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이 조건들이 어떻단 얘기야? 이 실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그렇지? 내가 이건 이제 생원 첫 단원에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결국. 우리 그 연역적 탐구 그렇게 배우는 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햇빛의 양이 식물의 성장에 주는 영향, 이걸 실험한다고 쳐봐. 그럼 이때 우리가 일정하게 해줘야 될 조건들은 다 뭐겠어? 이 식물 성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일정하게 해줘야 이들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도 마찬가지인 거지. 애초에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부피한테 영향을 준다는 의미죠. 영향을 안 줄 거면 굳이 이런 조건을 쓸 필요도 없다고. 영향을 주니까 적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 자체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압력이랑 온도는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구나 인데, 결국 이 기체 공식이라고 하는 거, 기체한테만 쓸 수 있는 이런 기체 공식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제일 관심이 많냐면 이 부피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액체나 고체가 작동하는 방식과 아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체 부피가 있어요. 자, 얘 부피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뭘 해준다고 얘 부피가 그렇게 크게 변합니까? 별로 큰 폭으로 변하진 않아. 그렇지? 그리고 액체가 있어. 내가 여기다 물 한 컵을 떠다 놓는다고 쳐봅시다. 이 물 한 컵에다가 이 물이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얼다던가 뭐 이렇게 상태 변화 없이 그냥 물인 상태라면
내가 거기다 뭘 해준다고 부피가 그렇게 큰 폭으로 변하나? 아니죠.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의 부피가 작동하는 방식은요, 별로 다른 거에 영향을 잘 안 받고 부피 변화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조금씩의 변화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되게 큰 파장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막 철로가 막 휜다던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피 변화 때문인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네 부피 변화는 기체의 부피 변화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고. 되게 조금만 변한다고. 그치? 고체, 특히나 이제 금속의 열 팽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팽창이 일어나긴 하지만 얼마 안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기체의 부피는 너무 큰 폭으로 쉽게 변해요. 그치? 당장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하면 그냥 뭐 풍선 부는 것만 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체 부피라고 하는 건 되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있냐? 우리 물 속에서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깊은 곳, 물 막 저기 심해 같은 데서 물방울이 하나 형성되면 올라오면서 물방울이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이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됐든 결국 이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건 다른 애들의 부피에 비해서 되게 크게 변한단 말이야. 다른 거에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기체 부피에 결국 관심이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체 공식이라고 하는 건 이 기체 부피에 관심이 있는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이미 우린 대충 알 수 있어요. 뭘? 부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압력, 온도, 몰수, 이런 애들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누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류는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기체를 갖다 놓든 이건 영향을 못 줘요. 어차피 질량은 신경 안 쓸 거니까. 만약에 질량까지 갖다 놓고 얘기를 할 거면 종류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건 그냥 일단 갖다 버려. 왜? 우린 당장 이 몰수 안에 질량과 분자량, 종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든 그냥 실제 개수라고, 우리 몰수는 뭐야? 그냥 개수의 단위지. 우린 입자를 셀 때 이제 몇 몰 그냥 이게 개수로 세는 거란 말이야. 새롭게 세는 단위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체 입자의 개수랑 부피랑 비례한다고. 나머지 다른 요소인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해주면. 그러면 위에 올 이 두 가지 공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네 가지 요소 바깥의 것을 굳이 일부러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옮겨주기만 하면 돼. 이 안에서 어떻게 옮겨주면 될 거냐면, 뭐 첫 번째는 몰수. 원래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걸 배울 땐 처음엔 안 배웠을 텐데, 우리 이제는 그냥 이렇게 몰수랑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보자는 거지. 그러면 몰수를 일정한 쪽으로 보내고 온도랑 몰수를 일정하게 하면 이제 부피랑 누구의 관계가 나타나겠어? 압력의 관계가 나오겠지. 자, 부피와 압력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을 텐데. 그치, 반비례하겠지.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해서 풍선 불어넣고 풍선 묶어놨어. 그럼 이 안에 기체가 들어있는 거고 기체 부피인 거란 말이야. 그치,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예요, 지금. 그 풍선의 크기는. 근데 내가 풍선을 눌러. 그럼 풍선이 어떻게 되죠? 뭐 터지진 않는다고 치면 작아지는 거지. 그치? 근데 누른다라고 하는 게 뭐야? 압력이야. 누르는 힘, 압력이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을 가해주면, 그러니까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진다라는 걸 이미 일상생활에서 너무 쉽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반비례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비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되지. 이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라고 해요. 요 관계를 밝힌 사람이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몰수라는 건 그때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체 입자수 같은 걸 세지 못했으니까 우리 그때는 그냥 온도가 일정하면 부피랑 압력은
반비례해. 이런 식으로 원래는 받아들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우린 몰수란 개념을 알고 있고 실제로 몰수로도 조건을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몰수만 추가해주면 돼요. 그럼 이걸 도식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다시 똑같이 표현해보면 부피는 V일 거고 압력은 P니까 얘는 P분의 1이랑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 자체를 도식화한 거고 수식화해보면 완전히 이걸 이제 식으로 바꿔보면 라는 식이 된다는 거지. P랑 V랑 곱했더니 일정해야 돼 라는 뜻인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압력이 2배면 부피는 2분의 1이 되어야 일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게 이제 보일러 법칙입니다. 원래 우리 이거 보일러 법칙 처음 배울 때 P1V1은 P2V2 이런 식으로 배워요. 아보가드로 법칙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식화를 해본 적이 없지 작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수식화를 해보자는 거지. 애초에 P1V1은 P2V2 이게 보일러 법칙이라는 소리는 결국 P랑 V랑 곱했을 때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걸 굳이 이렇게 놓지 말고 왜냐면 P3는 V3, P4는 V4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갈 거 아니니까 편하게 PV는 K, PV는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이제 뭘 가져오면 되냐면 똑같이 몰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번엔 압력을 일정하게 놓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부피와 뭐의 관계를 밝히게 되겠어요? 온도의 관계를 밝히게 되겠지. 그리고 부피와 온도는 어떤 관계예요? 비례하죠. 뭐 간단하게 찌그러진 탁구공. 찌그러진 탁구공은 그 탁구공을 채울 만큼의 기체가 안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치? 그게 탁구공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충분하다면 탁구공이 찌그러져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찌그러진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는 양이 적었을 텐데 부피가 적었을 텐데 그거 우리 가열하면 탁구공 어떻게 돼? 펴져요. 탁구공이 펴진다는 얘기는 뭐야? 탁구공 안에 있는 기체가 부피가 커졌다는 얘기지.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걸 누가 발견했냐? 샤를이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샤를의 법칙은 P1V1, P2V2 이런 식으로 그 우리 처음 샤를의 법칙을 배울 때 도식화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V는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피겠죠. 이게 V0 더하기 V0 곱하기 273분의 T 이런 식으로 식을 처음에 배워요. 식이 너무 그지같이. 근데 왜 이렇게 잡혀 있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T가 아까까지 얘기하던 T랑 기호가 다르죠. 이게 무슨 기호 차이냐면 이건 섭씨 온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가 뭐야? 우리 절대 온도가 뭐게요? 절대 온도가 뭐게? 일단 우리 섭씨 온도 같은 경우는 도씨 이렇게 단위를 쓰죠. 그리고 절대 온도의 단위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K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켈빈이라고 읽어요. 근데 절대 온도의 단위는 뭐게? 단위? 단위는 켈빈. 그래. 절대 온도는 뭐예요? 물릴 때 했는데 기억 안 나? 일단 간단하게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요. T 더하기 273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씨 온도에다 273을 더해주면 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섭씨 온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이미 내가 예전에 화원 수업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 섭씨 온도는 어떻게 만들어진 온도게요? 결국 온도, 뭐 압력 이런 거에 지금 우리가 다 기호가 있고 기준이 있잖아.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압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1기압이라고 부르는 게 1013 헥토파스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m 물기둥과 같은 압력이고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기호엔 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 몰도 그런 약속인 거잖아, 결국.
내가 탄소를 갖다 놓고 이 탄소가 양성자수 6개고 중성자수가 6개길래 질량수를 12로 놓고 썼었다. 근데 이걸로 실험을 하려니까 12g이 되려고 하니까 몇 개가 필요한지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더라. 그러면 우리끼리 그럼 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몰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서 묶어서 적자. 요게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라고 하던가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언어 자체가 다 약속이에요. 이 말을 보고 우린 그런 걸 떠올리자. 이런 얘기. 그냥 약속. 그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허수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허수행 친구들이 딱 허수행이란 말을 들었을 때 누군지 다 떠올릴 수 있게 다 생각이 들잖아. 그럼 왜 너의 이름은 허수행이 됐어?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원래부터 약속되어 있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꼭 부모님이나. 그렇지?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언어라고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섭씨 온도는 어떻게 약속되어서 만들어진 단위이고 말일까? 아니고, 기체가 아니라 섭씨 온도는 딱 하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되게 많은데 물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 작년에 문제 풀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물의 밀도가 몇이죠? 물의 밀도는 1g/,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1g/ml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물은 어떻게 밀도가 딱 1일까? 계산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게. 왜 반대예요? 물을 1로 잡은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그램과 모든 밀리리터 이런 부피의 단위 자체가 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애초에 밀리리터라는 단위 혹은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밀리미터, 세제곱밀리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미터 뭐 이런 단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부피. 왜? 부피는 크기니까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거를 원시에서 과학의 발전에서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단위가 부피예요. 왜? 부피 눈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피를 약속한 다음에 물의 밀도를 1g/ml로 잡고 질량을 만든 겁니다. 물을 1ml 갖다 놨을 때 그걸 1g으로 하자 하고 애초에 질량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물을 기준으로 약속된 게 많습니다. 뭘 포함해서? 섭씨 온도를 포함해서. 섭씨 온도도 이렇게 약속한 거야. 어떻게?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씨. 해서 그 사이를 100칸으로 나누고, 그래서 그 한 칸당을 단위 기준으로 쓰는 거지. 그러면 101도씨가 되면 0에서 100까지를 100분의 1로 나눴던 그 한 칸만큼의 온도가 더 올라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이 된 게 섭씨 온도라고. 근데 섭씨 온도가 물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맞춰졌어. 좋아. 왜? 그렇게 해줄 만큼 물은 우리한테 중요하거든. 그리고 물은 너무나 신기하거든. 이 물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기한 이 물이 우리한테 이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맞춰놓고 쓴다고. 근데 이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게 물한테 기준 맞춘 건 좋은데, 섭씨 온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될 정도로 화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온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는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에서 쓰기 좋은 건 맞아. 근데 화학적으로 쓰기는 구립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그리고 이 절대 온도는 뭐냐면 정확하게 섭씨 온도 기준으로 마이너스 273도씨.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절대 0도가 되면요, 이론적으로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의 부피가 0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의 운동이 0이 돼요. 왜? 부피라고 하는 건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애초에 우리가 화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화학의 근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너네 온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온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어떤 이 온도를 갖게 되는 그 물질의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27도씨라고 해봐. 지금 이 안에가 만약에 27도씨로 맞춰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이 정확하게 27도씨를 맞추는 정도의 열 에너지를 갖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서순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가 아닌 겁니다. 반대로 입자 운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열 에너지 자체를 분자들이 갖고 분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평소에 얘기할 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네. 이게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표현을 해 평소에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서순이 반대라는 거죠. 순서가 반대여야 돼. 분명히 입자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이런 순서라는 거지.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모든 입자에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당연히 그땐 온도라고 하는 게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온도라는 것 자체가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걸 0K라고 정했어. 그게 절대 0도라고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론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섭씨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잡은 섭씨온도와 273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에서 온도하면 항상 거의 이 절대 온도를 쓰게 돼요. 왜? 반대로 그러니까 입자 운동이 2배가 될 때 온도가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입자 운동과 온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만들어준 온도는 섭씨 온도가 아니잖아. 얘는 물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라니까. 입자 운동으로 만드는 온도 자체가 절대 온도잖아. 우리가 입자 운동과 엮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온도 자체가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주의 절대 온도가 뭐 3K인가 2K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주가 팽창하면서 절대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가 0이 되면 그 이제 완전한 우주라고 하더라고. 완전히 이제 입자 운동이 다 제로가 되고 어떤 입자나 이런 것들끼리 상호작용이 없고 그러면 뭐 새로운 빅뱅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아무튼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절대 온도는 뭐의 기준으로 약속이 된 거냐? 입자의 운동을 기준으로 약속이 된 거예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걸 뭘 기준으로 약속이 된 거냐? 물의 끓는 점과 어느 점,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약속이 된 거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모든 애들한테 다 써먹으려면 당연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낫고 그리고 실제로 저 절대 온도를 써주면 섭씨 온도일 때 이따구로 생겨 먹었던 식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주면 정확하게 가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입자의 온도는 2배가 되면 절대 온도는 이걸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2배가 돼요. 비례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주게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샤레르 법칙도 그래서 V는 V0 더하기 V0 곱하기 273분의 T 이렇게 섭씨 온도로도 쓰지만 정확하게 절대 온도로 쓸 때는 T1 V1은 T2 V2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걸 우린 그냥 가져와서 T분의 V는 K 해주면 되는 거지. 일정하니까. 됩니까? 됐죠? 됐죠? 그렇게 서로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냈어. 서로 다른 발견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굳이 불편하게 이걸 따로 쓰고 있을 이유가 있나? 아니 몰수 온도가 일정할 때 이거 좋아. 몰수 압력 일정할 때 이거 좋다고. 압력 온도 일정할 때 이거 좋다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럴 리가 있나? 세상 일은 어떻게 돌아가? 몰수도 계속 바뀌고 온도도 계속 바뀌고 부피도 계속 바뀌고 압력도 계속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론적으로 너무 뭔가 일정할 때만 이렇게 구해놓는 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 공식을 전부 합치고 싶은 거야. 근데 합치기가 너무 쉬워요. 왜? 사실 이건 이미 다 밝혀놓은 거잖아. 지금 이걸 일정이라고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부피랑 압력이 반비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 일정에서 빼서 집어넣으면 여기에 온도가 그냥 같이 비례하게 될 거고, 여기다 몰수 빼서 집어넣으면 그냥 같이 비례하게 될 거라고. 애초에 이걸 지금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어. 하나로 합치면 되지. 그래서 실제로 하나로 합쳐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뭔가 일정하다는 조건 다 빼버리고 그냥 셋 다 합쳐버리면 NT분의 PV는 K가 됩니다. 당연하지? 부피랑 압력이랑 반비례, 부피랑 몰수랑 비례, 부피랑 온도가 비례가 다 그냥 들어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이거 일정할 거고, 이거 일정할 거고, 이거 일정할 거면 이 전체가 일정해야지. 그렇죠? 근데 분수 싫잖아. 그래서 PV는 N 해주고요.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화투 전체적으로는 이제 K를 상수로 써먹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용도가 확실히 결정되고 나면 상수를, 특정 상수로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상수는 R입니다. 그래서 PV는 nRT라고 하는 식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상수는 이제 기체 상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춥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 물리 1에서 내부 에너지 구하는데 쓰이잖아요. 그렇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앞으로는 이 위에 거 다 안 쓰고 이것만 써도 돼. 왜? 하나로 다 통틀어 놨는데 뭐.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제 물리학에서 하고 있는 게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통일장 이론 뭔지 아십니까?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서 지금 자연계 4대 힘? 지금은 3대 힘인가? 아무튼 자연계 4대 힘이라고 불리는 게 원래 강력, 양력. 이 강력, 양력이 지금 통합됐다고 했어 이미. 그래서 3대 힘일 거야. 근데 통합된 이름을 모르니까 아무튼 원래 자연계 4대 힘이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힘일 것이다. 이게 통일장 이론이야. 그래서 그걸 밝혀내려고 사람들이 지금 연구를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지. 원래 다 그런 거야. 따로 만들어 놨어도 하나로 또 합칠 수 있다면 굳이 이제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로 합쳐진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편해질 거 아니에요. 모든 계산이. 쉬워질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레 법칙, 샤를레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거 사실 따로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굳이 이상기체 상담방정식을 갖다 놓고 이걸 변형시켜서 문제 풀 바에 그냥 어차피 몰수 온도 일정하면 보이레 법칙 쓰면 되고, 몰수 압력 일정하면 샤를레 법칙 쓰면 되고, 압력 온도 일정하면 아보가드로 법칙 쓰면 되는 문제들이 나와. 맨 앞 단원엔. 근데 이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아니잖아 어차피.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가면 결국은 이쪽을 써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변형시켜서 푼다고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애초에 접근을 이것만 외워서 이걸 변형시켜가면서 푼다고 접근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문제 푸는데 익숙해질 테니까. 오케이? 특히나 이제 중형 같은 경우는 생각 이상으로 난이도가 꽤 있게 나온단 말이야.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그지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무튼 어느 정도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 강문은 뭘로?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이상기체 상상정식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조건들이 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해당되는 조건이잖아요. 혹시 아보가드로 정리 기억나십니까? 아까도 했지만 0도씨 1기압에서 부피가 22.4리터야. 모일 때? 1몰일 때. 이걸 다 대입해봐.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간 0도씨 대입하면 안 되죠. 273K를 대입해야 됩니다. 절대온도로 바꿔서 대입해야 되니까. 참고로 이거 실수해서 틀리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하지 맙시다. 절대온도 꼭 바꿔서 대입해주고, V가 22.4리터, P가 1기압을 대입해서 구하면 R 값이 0.082가 나와요. 안 외워도 됩니다. 왜? 계산하기 그지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에는
대충 0.08 정도로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아싸리 0.1로 때려버리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실제 우리 푸는 문제가 나올 때. 그리고 어차피 이 상태방정식을 쓰는 방식이 어떤 식이냐면요. 이 R값까지 정확하게 대입해서 이 값들 다 대입해갖고 정확한 값을 구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 상수의 특징 무시해도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상수는 굳이 대입해가면서 구해야 될 이유가 정확한 값을 구하려면 만약에 나머지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정확한 온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상수값도 대입해야 되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 어차피 우리가 화투에서 풀게 되는, 화투 기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문제들은 어떤 식이냐면 한 놈이 1기압 273K에서 2리터였는데 그게 2리터였던 거야. 그럼 얘를 4기압 이거는 2배 하면 몇이었더라? 546인가? 그럴 건데 546 맞네요. 546K 이렇게 해주면 몇 리터게 이런 문제만 나온다고. 이거 할 거면 R값 몰라도 될 거란 말이야. 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N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N 빼고 나머지를 넘긴다고 생각하면 RT분의 PV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PV 곱하면 2죠. 2. 그 다음에 T가 273이니까 얘는 273R분의 2가 몰수예요. 같은 기체니까 여기서 몰수도 여전히 273R분의 2겠지. 그러면 몰수 대입하고 압력 대입하고 온도 대입해서 부피 구해내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잘 변형하면 될까인 거지. R값은 사실 여기다 R 빼잖아? 여기 R 빼잖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잘 풀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얘 값이 0.08이다라는 건 외워둘 필요조차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될 때는 항상 얘가 뭔지 줘요, 문제에서. 0.082를 주든 0.08을 주든 0.1을 주든 준다고. 그러니까 우린 식만 잘 외워두고 어떻게 푸는지 연습만 잘 하면 돼. 오케이? 사실 우리가 요 위에 것들은 결국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거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것들이니까 이 위에는 화투 공식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화투 기체 공식 첫 번째야. 그리고 화투 기체 공식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끝났는데 얘가 화투 기체 공식 3개 중에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냥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알파이자 오메가고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 때 첨가되는 방식으로 쓰일 겁니다. 부분압력 법칙이라던가. 아니다, 이젠 2개밖에 없네, 애초에. 그치? 확산속도 법칙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네,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일단 이걸 잘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압력 법칙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근데 잠깐 무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냐면 이거 이제 싹 초기화하고 제목을 바꿔봅시다. 제목을 이제 화투 기체 공식이라고 바꿔보면 그냥 이제 여기다가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스트레스 받아. 나 이거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 아무튼 PV는 nR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다음 공식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 이것 때문에 길어요. 이상기체가 뭐예요? 이상이 뭡니까? 우리 이상 하면 뭐야? 이상하면 치과 가야죠. 죄송합니다. 이상이 뭐예요? 이상이 뭡니까? 꿈, 이상, 이런 거잖아. 보통 이상하면 그러니까 뭐랑 반대되는 말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치?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치?
이상은 현실과 반대되는 걸로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실제 하지 않는 것, 꿈, 우리가 목표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진짜 실제 하진 않는 것들을 다 이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냐면요, 실제로 이 지금 PV는 nRT라는 공식은 구라입니다. 실제 기체한테 쓰면 다 틀려요. 그럼 실제 기체한테는 쓸 수 있는 공식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실제 기체라고 하는 건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아예 어떤 하나의 공식으로 딱 해놓고 계산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어차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으니까 계산을 안 한다?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결국 과학은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오차가 존재하더라도 그래도 비슷하게 알아볼 수라도 있게 나오기만 한다면 그 식은 가치를 갖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우린 다른 걸 예상해 볼 수는 있으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만 추가로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계산한 다음에 실제로 해서 얼만큼 차이 나는 것까지 알아두면 앞으로도 예상하는데 써먹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실제 기체를 통해서 실험은 할 수 있지. 실제가 이게 아니죠. 실제 기체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지. 근데 뭔 할 수 없어? 계산은 할 수 없어. 이상기체는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실제 존재하진 않으니까. 근데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럼 우린 그걸 적절히 잘 써먹으면 되지. 계산은 이상으로 해놓고 실제로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차이를 그냥 봐두는 거지. 계속. 그럼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떤 모르는 무언가에 대해서 써먹어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상을 계산한 다음에 이 정도면 실제랑 이 정도는 차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먹을 때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기체 형상정식이 아무리 이상이 현실과 달라서,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 공식이 안 먹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오차도 우리가 오차 자체를 계산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유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일이 그럴 거예요, 다. 그래서 요즘 통계학이 대세라는 겁니다. 요즘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통계학이 대세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얼추 이 정도는 계산 가능해,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오차 범위와 그런 걸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상기체 형상식도 딱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식이지만 실제로 들어맞진 않는. 그래서 우린 그 오차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물론 여러분들이 오차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그냥 다 이상기체일 때라고 나올 거니까. 우린 다 이상기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화투에서 문제를 푸는 동안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연습을 해야 나중에 진짜로 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제 현장에서는 이상기체 형태방정식으로 구한 것과 실제 기체 사이의 오차값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통계에서 3가지 분포가 있어요. 그 3가지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게 됩니다. 뭐 포화선 분포라든지, 뭐 아니면 이항 분포, 바이너리 분포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구하게 됩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현장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구 현장에 있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기체 형태방정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그건 알아야지. 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기체라고 하는 건 사람들, 화학자들이 생각한 말 그대로 이상적인 기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적인 기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활동하는 기체를 가정하자 라고 약속해서 이상기체가 만들어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식이 나온 거란 말이야. 그걸 이 이상기체는 이래야 한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애초에 구라기 때문에 법칙이란 말을 절대 쓸 수 없어요.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구라예요, 그냥. 화학자들끼리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식이니까 저건 그냥 약속에 가까운 거지. 가정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가정해 놓고 했더니 이렇게 나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팩트가 아닌 건 좀 주의해 두시고요. 몇 가지인지 대충 기억 안 나니까 5까지만 해놓고 뭐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요런 게 성립하려면 원래 어때야 되냐면요. 만약에 온도가 2배면 부피가 2배다? 우주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성립할지도. 근데 실제로는 성립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근데 분자끼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분자끼리는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자 간의 힘, 즉 인력과 반발력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부피에 영향을 안 주겠어? 주겠지. 심지어 온도가 2배로 올라가서 2배로 활발해졌으면 2배로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얘는 지금 원래 그 기체 상호작용이라는 것 때문에 온도가 2배가 된다고 정확하게 부피가 2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론적으로 어차피 2배 활발하게 움직이면 2배 커지는 거지 뭐 이렇게 해놓은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고. 2배 커지면 2배로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피가 2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자 간의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쓰레기, 진짜 쓰레기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원래 사실 이건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란 소리예요, 애초에 대놓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해서라도 구해놔야 뭐든 할 거 아니야. 이것조차 이렇게 가정해서라도 이런 걸 안 구해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럼 과학의 발전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력과 반발력 같은 상호작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사실 입자의 크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입자가 우리 입장에서 엄청나게 작은 건 맞지만 이런 입자의 세계를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거시세계라고 하고, 왜냐면 미시의 물리학과 거시의 물리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시세계의 물리학은 정통역학을 따라가지만 미시세계의 물리학은 양자역학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입자의 크기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는 거지. 원래 입자의 크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양자역학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입자의 크기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거야. 상호작용 무시했는데 입자 크기 정도는 무시 못하겠습니까? 저건 사실 이거 무시한 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위에 거가 훨씬 큰 이슈지 아래 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잘 기억 안 나. 사실 저 2개만 있어도 별 상관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게 진짜 중요하니까 마지막 거, 근데 중요한 거 나오기 전까지 좀 천천히 가봅시다. 천천히 가봅시다. 집에 가봅시다. 집에 가고 싶다. 이거 되게 큽니다. 이게 1번이 있네 원래. 근데 이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을 합니다. 이건 팩트거든. 이거 자체는 팩트야.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하는 건 맞아요. 에너지가 0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애초에 에너지가 0이면 그건 이제 절대 온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온도에서 분자 운동 안 하는 건 뭐 당연히 실제로 상하 합의된 거고 우리가 실제로 본 적은 없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애초에 절대 온도로 그렇게 잡은 거니까. 분자 운동이 0일 때를 절대 온도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면 끊임없이 직선 운동을 합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왜? 1번과 연결되게 되는데 기체는 상호작용 때문에 직선 운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2번이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나 반발력을 작용하지 않는다 하니까 됐고 3번 기체 분자 자체의 크기는 기체가 차지하는 전체 부피에 비해 매우 작음으로 무시한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네요. 딱 5번까지가 맞네. 자 4번이 뭐냐면 기체 분자는 완전 탄성체이므로 완전 탄성체이므로 그치 그냥 그거 나오면 되지. 에너지 손실이 없다.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 완성 탄성체면 말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완전 탄성체가 아닌 거지. 완전 탄성체가 뭔지 알아? 완전 탄성체는 어떤 식으로 충돌을 하든 완전 탄성 충돌만 하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구 쳐봤나? 근데 당구를 안 쳐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 왜 이렇게 당구공이 있고 당구공이 있으면 이 당구공이 얘를 정확하게 정방을 때리면 얘가 여기서 정확하게 멈춰요. 그리고 얘가 가진 에너지를 온전히 얘한테 넘겨서 얘가 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때도 에너지 손실은 있습니다. 에너지 손실은 되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부딪힐 때 딱 소리 났지. 그 소리 자체도 손실된 에너지예요. 원래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에너지 손실까지 다 무시하는 거지. 단순히 완성 탄성체인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얘네들 기체 분자에서는 에너지 손실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지. 여기까지가 다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미시세계로 가면은 그래도 좀 덜 말이 안 돼. 우리가 거시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나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미시세계로 가보면 그래도 조금씩은 말이 돼요. 조금씩. 그래도 그냥 대체로 구라합니다. 애초에 뭐가 너무 구라니까 얘가 너무 구라라서. 얘는 미시세계고 거시세계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그리고 5번. 5번은 구라는 구라인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구라입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팩트를 내포하고 있는 구라라서 그래요. 뭐냐면 기차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 네, 아니에요. 왜? 반발력 상호작용. 주변에 다른 기체 분자가 인력을 작용시켜서 온도뿐만 아니라 운동 에너지를 더 키울 수 있어요. 실제로 속도가 빨라진다고 주변의 인력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근데 어차피 위에서 무시하고 내려온 김에 그러면 저거 1번에다가 그 인력 반발력 때문에 인 걸 1번한테 떼주고 나면 얘는 팩트예요. 다른 거 영향이 주긴 주는데 어차피 그런 게 지금 위에서 다 구라인 걸로 판명이 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럼 그 영향은 쟤네가 이미 구라를 쳤으니까 그거 빼놓고 나면 얘는 사실상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얘가 팩트가 진짜 팩트든 아니든 상관없어. 우린 이걸 계산에 써먹을 거라서 중요한 거예요. 우린 항상 운동 에너지가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걸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거 꺼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이거 기체 분자한테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온도. 그러니까 결정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온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일단 따로 구해. 그리고 그 구해낸 에너지를 통해서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게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2배가 되면 속도는 루트 2배 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게 될 겁니다. 오케이? 알아듣고 있는 거지?
근데 괜찮아요? 예, 괜찮으면 다행이네요. 그래서 공식 사실 공식이라고 넣긴 좀 그런데 그래도 여기다 좀 넣어둡시다. 저거는 두자.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몸뿐 절대 온도만이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 뭐 이거는 뭐 그냥 원래 우리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공식이니까 됐고. 됐죠?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운동론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거는 조건을 다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면 뭐야, 물어보기 너무 좋잖아. 심지어 5개야 오지선다 문제에서. 그냥 이대로 긁어 적은 다음에 한 글자씩 바꾼 다음에 옳은 거 찾으라고 하면 그렇죠? 여러분 같아도 내지 않을까요?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왜냐면 기체 쪽에서 이론적으로 낼 게 이거 말고는 없어요. 기체는 이론이 아니라 전부 계산이라서. 됐죠? 몇인데? 쉬지 말고 하고 일찍 끝냅시다. 17분이 진짜 애매해. 딱 이렇게 뭔가 쉴 수 있을 것 같은 쯤 됐을 때 시간을 확인했더니 수업 시작한 지 한 1시간 남짓하게 지났다. 이러면 딱 한 10분 쉬면 되는 건데 이미 1시간 17분이 지났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쉬기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일찍 끝냅시다.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쉬더라도 제 시간에 끝내야 학부모들한테 욕을 안 먹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내가 쉬기 싫은데. 괜히 쉬고 하면 텐션 다시 올리는 시간이면 수업 끝날 시간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싫은 거거든. 한번 올라온 텐션이 쉬면 좀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얘기할 게 많은 이런 거야. 그냥 공식 자체는 너무 쉬운데 일단 공식부터 적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P가 뭐예요? 압력이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P 토탈 전체 압력은 A의 압력, B의 압력, C의 압력. 그러니까 뭐냐? 혼합기체에서의 공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혼합기체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O2가 1기압이고 이 안에 CO2가 2기압이고 N2가 0.5기압이라면 전체 압력은 3.5기압.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합기체의 전체 압력은 성분기체 각각의 압력을 더한 것이다. 너무 쉽죠?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그치? 쉬울 리가 없겠지. 자, 이 식의 이름은 뭐냐면요. 부분 압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린 이 부분 압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부분 압력이 뭐예요? 이걸 우리가 줄여서 분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두 글자 따가서 분압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 부분의 압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미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압력이 3.5기압일 때 O2의 압력이 1기압이잖아. 그럼 이게 O2의 부분 압력이 1기압인 거예요. O2의 분압이 1기압 이렇게 표현합니다. CO2의 분압도 2기압 이렇게. N2의 분압이 0.5기압.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자, 우리 좀 지구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꼭 지구과학이 아니어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지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가 생겨요? 바람이 불죠. 그러니까 기체의 흐름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3.5기압이고 여기가 3기압이라면 기체의 흐름은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거겠어? 이렇게라고 이야기하겠죠.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근데 내부를 살펴보잖아. 자, 여기 3기압이 이번에는 O2가 2기압이고 CO2가 2기압이고 그러면 3기압이 넘네요.
0.5기압이고 N2가 0.5기압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치.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체 기압이 이쪽이 높다고 하더라도 O2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CO2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N2는 뭐겠어 지금?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 화학원 3단원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위에 것들도 마찬가지잖아. O2가 진짜 이쪽으로만 이동하겠냐고. 역으로도 이동하는데 위로 요게 더 이동량이 많은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지. CO2가 이쪽으로만 이동하겠냐고. 일로도 이동하는데 이게 훨씬 많은 것뿐이지. 이건 결국 뭐의 입장이야? 확산과 같은 입장입니다. 뭐라고 보면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과 똑같이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잖아. 얘가 이 전체에서 O2의 농도가 제일 높잖아. 그러니까 O2 입장에서는 얘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 고농도에 저농도. 그리고 CO2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2기압, 여기가 0.5기압. 전체 중에서 얘 CO2의 기압 농도가 이쪽이 더 높지. 고농도에서 저농도. 이런 식으로 입장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진짜로 기체는 원래 기체끼리 섞여 있을 때 농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용매가 없거든. 누가 용매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기체끼리 섞여 있을 때는 농도 대신에 분압을 농도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기체 분압은 기체 농도와 거의 완벽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 똑같잖아. 그리고 분압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얘 분압이 높다는 것 자체가 농도가 높다는 거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분압은 일종의 기체의 농도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작년에 내가 생원 같은 경우는 설명할 때 분압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때 기체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 2단원이라서 까먹었을 수 있긴 해요. 2단원에서 폐에서의 기체 교환 얘기할 때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지금 다시 알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부분압력 법칙이 위에서 그냥 PT는 PA 더하기 PP 더하기 PC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서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법 얘가 공식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이게 공식 이름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이게 라우레 법칙일 거야. 아닌가? 라우레 법칙이 뒤에 용액에서 나오는 게 라우레 법칙인가? 아무튼 자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저건 우리가 부분 압력을 알고 있을 때 전체 압력을 구하는 방식이기도 해. 반대로 전체 압력과 나머지 다른 성분 기체들의 부분 압력을 알고 있으면 한 놈의 부분 압력을 또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꼭 그런 경우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2기압의 기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전체 기체 압력이 2기압이에요. 전체 압력이 2기압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O2가 1몰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CO2가 0.75몰이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H2O가 2.25몰이야. H2O는 너무 액체 같으니까 N2로 할게요. 그러면 O2의 기압 부분 압력이 몇이고 얘 부분 압력이 몇이고 얘 부분 압력이 몇일까요? 예, 어느 정도 좀 그냥 편하게 당연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0.5기압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0.375기압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얘는 1.125기압을 차지하게 될 거고. 결국 왜냐면 전체 압력을 나눠 갖는 개념이잖아. 근데 얼만큼씩 나눠 갖겠어. 본인들이 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나눠 갖게 되겠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일종의 농도 개념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 몰수 4몰 중에서 얘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잖아. 얘는 전체 몰수 4몰 중에서 얘는 8분의
8분의 1이냐? 잠깐만 몇이냐? 8분의 3 맞지? 3은 3이에요. 어? 그럼 얘가 4분의 1이 아니지? 어? 왜 계산을 못하겠냐? 4분의 1 맞잖아. 얘가 8분의 3이라고? 그럴 리가. 얘가 얘보다 적은데 16분의 3인 거지. 그쵸? 얘가 4분의 3이니까 3월에서 16분의 3인 거지. 얘가 전체 16분의 3을 찾아오고 있는 거고, 얘는 전체 아우 계산 왜 이렇게 해놨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9, 16분의 9이네. 그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얘가 이만큼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압력도 이만큼씩 나눠 가지면 돼. 이때 지금 우리가 구한 이거 자체가 X라고 해서 몰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체 몰수분의 특정 물질의 몰수. 우리가 혼합기체나 아니면 이건 이제 액체나 모든 혼합물에서 다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몰분율이라고 하는 걸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 자체는 이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써먹는 게 PA는 PT 곱하기 XA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A의 몰분율과 전체 압력을 곱해주면 A의 부분 압력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몰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그놈의 몰수. 이런 식이 되는 거. 많은 설명을 했지만 결국 아까 얘기한 기체분자 운동론을 잘 외우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공식들을 잘 외워서 잘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기체 단원이에요. 공식 외워서 써먹는 것만큼 원래 어려운 단원이 없지. 여기가 여러분들 화투 배우는 파트까지 잡았을 때, 반응속도 전까지 잡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학평형을 끝까지 다 안 배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잡았을 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파트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체, 두 번째가 용액, 세 번째가 엔탈피. 이렇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화딱지가 날 부분이 여기일 겁니다.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면. 오케이? 자, 됐고 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 뭐가 더 있을 텐데 잠깐만. 기체 설명할 게 이게 끝이긴 한데 프린트에 내가 이거구나. 이거 프린트 다 읽어보면 알긴 알 텐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걸 보게 될 일이 훨씬 많을 거야. 이제부터는 계속 가면 갈수록. 특히나 대학교 가면 더더욱 그렇겠지.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전문 영역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대학 학과 공부라고 하는 건 실제로 모두가 해야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원래 저는 그래서 모두가 대학을 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래서 문과 공부가 되게 애매하다고. 녹화돼도 되는 얘기인가? 아무튼 그래서 문과 공부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굳이 대학교까지 가서 해야 될 전문적인 공부가 맞는가? 가 난 되게 애매하다는 거지. 경영, 법 이런 건 올라가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영어 이런 거 대학교까지 가서 해야 될 전문적인 공부가 맞나? 이게 애매한 거지. 언어라고 하는 건 전문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소통의 영역이지 그게 어떻게 전문성의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학교가 아닌 지금 충분히 다른 어학 이런 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굳이 그렇게 학문적인 영역으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모두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영역에서만 전문적인 공부만 딱 할 수 있도록 대학교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 너무 이게 사회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까지 와버린 것 뿐이지 사실 저는 되게 애매한 영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런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돼서 모르는 걸 마주치게 됐을 때 뭐가 있냐면 이미 이건 이제 화원 때 또 잠깐 했던 얘기인데 단위 A당 B 이거 뭐라고? 단위 부피당 질량, 단위 부피당 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다 뭐 어떻게 해버리라고? A분의 B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버리라고.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부피분의 질량인 거고 단위 부피당 몰수면 부피분의 몰수인 거고 오케이? 단위 몰수당 부피면 몰수분의 부피인 거고 그렇죠? 단위 부피당 압력이면 부피분의 압력인 거고 단위 온도당 부피면 온도분의 부피인 거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단위 A당 B 그러면 그냥 A분의 B인 거야 그냥 고민할 필요 없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문제에서 주어지는 어떤 뭔가 새로 주어진 어떤 숫자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몰랄 농도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몰랄 농도를 안 배운 상태인데 거기 문제에 몰랄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76 몰 퍼 킬로그램 이렇게 단위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린 단위를 보고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뭐가 됐든 일단 질량으로 나누면 돼. 뭐를? 몰수를. 물론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를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겠지. 근데 적어도 뭔가 해볼 수는 있잖아. 얘는 정확하게는 용질의 몰수고 얘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이건 이제 뒤에 배울 건데 근데 뭐 지금 당장은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단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힌트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체상수의 단위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기체상수의 단위 어떻게 쓰면 되게? 기체상수의 단위를 구하고 싶으면 기체상수는으로 식을 바꿔봐. 그러면 NT분의 PV지. 그래서 기체상수의 단위는요. P의 단위인 ATM 가져오고요. V의 단위인 리터 가져온 다음에 퍼 N의 단위인 몰 가져오고 T의 단위인 K 가져오면 됩니다. 이게 기체상수의 단위예요. 쉽지?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체상수의 단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것만 보고도 계산식이 나온다고. 이게 어디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가서 반응속도 쪽 가면은 반응속도를 하게 되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여기 명문 없잖아. 그렇지? 명문만 반응속도까지 나가니까 우리는 없어지니까 상관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화학 평형에서도 은근히 좀 써먹는 편이니까 알아두시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화학 평형 쪽 가면은 몰농도의 뭐 몇 제곱 분의 몰농도의 몇 제곱, 멸농도의 몇 제곱 이런 식의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 몰퍼리터에 뭐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몰퍼리터의 몇 제곱인지 이런 걸로 쓰는 거지. 실제로 이제 화학 평형에서 얘기하는 평형상수는 단위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단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과학 공부하는데 진짜 크게 적용할 것입니다. 뭐 됐죠?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화투에서 부피를 받아들여주는 방식은 화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내가 O2 기체 2리터와 CO2 기체 4리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섞었어. 그러면 몇 리터가 돼요? 온도 압력 다 동일하다는 조건 안에서 몇 리터가 돼? 6리터가 돼요. 온도 압력 동일한 조건이라면 얘 2리터, 얘 4리터 섞으면 6리터가 됩니다. 이건 화투와 화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화원에서는 편의상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얘가 2리터 그냥 얘가 4리터 그래 섞여서 6리터니까 그냥 O2의 부피는 여전히 2리터고 CO2의 부피는 여전히 4리터인 걸로 생각해 버린단 말이야. 왜?
우린 몰수랑 부피를 완전히 등가 관계로 생각해 버리니까요. 화원에선. 하트는 아니에요. 이 둘을 섞어서 6L가 되는 순간 O2의 부피도 6L고 CO2의 부피도 6L입니다. 왜냐면 화원에서는 압력이 안 변했을 거지만 여기서는 알아서 구분 압력이 변해질 거기 때문에. 전체 압력은 안 변해. 전체 압력이 안 변하려면 오히려 부분 압력이 변해야 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만 머릿속에 두고 계세요. 문제 풀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린트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아직 기체 프린트는 안 줬는데 프린트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가 화투에서 부피를 쓰는 방식은요, 성분 기체들이 부피를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두의 부피인 거예요. 그냥 내가 6L 용기 안에다가 O2, CO2, H2O를 넣어놨으면, 다 기체면 얘도 6L, 얘도 6L, 얘도 6L인 거라고. 화원에서는 그렇게 안 풀었었단 말이야. 화원에서는 얘 몰수, 얘 몰수, 얘 몰수 따져갖고 얘가 몇 리터, 얘가 몇 리터, 얘가 따로 매겨졌었는데 화투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일단 전부 다 부피는 6L인 겁니다. 왜? O2가 알아서 여기 퍼져 있을 거고, CO2도 알아서 O2 피해갖고 잘 퍼져 있을 거고, H2O도 알아서 얘네 둘 피해갖고 잘 퍼져 있을 거 아니야. 부피는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디서? 화투에서. 아저씨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화원과 화투를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넌 아예 그냥 그렇잖아. 우리는 화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는 부피를 그냥 무조건 나눠 갖는 개념으로서만 받아들이면 되겠지. 네가 부피를 쓰는 방식에는 항상 이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너는 아닐 거라고. 너는 이제 화원에서랑 화투에서 분명히 부피를 쓰는 방식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하는 동안. 오케이? 이건 이제 화원이랑 화투를 병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필요한 좀 사이드적인 이야기였고, 물 내용을 38분. 지금 끝내긴 좀 그러니까 물 내용을 좀 하고 끝냅시다.